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 근처에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와서 이제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들리는 얘기는 뭐 서울에 아주 영업하는 분들을 아주 상당히 많이 뭐 100명 이상 뭐 이렇게 뭐 어, 동원해서 여러 군데에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리고 또 뭐 그거를 이제 조합원을 가입시키면 뭐 돈을 얼마씩 뭐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뭐 들리곤 합니다. 자, 오금 지역 주택 조합을 알자. 자, 이거를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잡을게요. 자, 요게 뭐냐면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클릭해 보면 송파구청입니다. 송파구청. 자, 송파구 관내 지역조합 사업 현황입니다. 자, 전화번호 이렇게 있고요. 저도 이 전화로 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거여 쪽 있고요. 거여가 뭐 세 군데 있네요. 네 군데, 가락 두 군데, 송파 두 군데, 오금동 한 군데. 저희가 여기입니다. 가칭 오금역. 여기 신고된 거면 지상 20층 했는데 지금 요즘 블로그에 광고 나오는 것들은 뭐 35층 얘기하더라고요. 지하 2층에다가. 520세대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자, 요걸 잘 보세요.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립 필증 교부. 자, 조합원을 모집하겠다고 신고서를 내는 거예요. 신고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집해도 돼. 뭐 이런 상태입니다. 모집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업데이트 안 돼 있고 지금 이제 모집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자,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신고예요. 신고. 허가가 아니라 신고 수리 필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잠깐 보면 현재 상태가 오금동이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법 개정을 잠깐 보시면 법 개정된 거를 여기 이제 쭉 이렇게 해놨는데 요 위에 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50%, 80%, 15%뭐 이런 2년, 3년 이런 거 있죠. 제가 좀 이따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0년 1월 13일 날 주택법 개정되고 시행된 거는 2000년 7월 24일. 이게 엄청 중요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외워두세요. 20년, 그러니까 시행된 건 20년 7월 24일입니다. 24일. 언제라고요? 20년 7월 24일 개정된 게 말이죠. 요 숫자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서프라이즈가 나옵니다. 자, 일단 이렇고요. 제가 저희 가동 아니다. 제가 이거를 요 두 영상을 이분이 김은유 변호사님이신데 이 두 개가 강의가 요걸로 세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요 두 개를 많이 참조를 했고요. 한 60% 그리고 다른 것들은 좀 참조를 했습니다. 이것을 공부하고서 지역주택조합이 왜 비리가 그렇게 많은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참 좋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렇구나. 지역주택조합이. 자, 보겠습니다. 장점은요. 분양가 상한제가 예외되고요. 임대주택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청약통장 필요 없고요. 자,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다고 뭐 반값 얘기를 하고 저렴할 수 있으나 실제 입주 시 오히려 비싼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변호사님 얘기입니다. 지주택의 단점. 자, 조합원이, 즉 여러분이 조합을 가입하게 되면 여러분이 사업의 주체이므로 책임과 의무를 지게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가로주택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공사비가 많이 들면 우리가 분담금을 더 내야 되는 거겠죠. 자, 역시 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전매 금지가 돼 있어요. 가로주택은 전매 금지가 안 돼 있죠. 우리는 마음대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전매 금지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이거 하게 되면 매매를 할 수 없어요. 자, 추가 분담금 가능성 높은. 자, 추가 분담금 발생 없는 사례는 없다는 거예요. 자, 추가 분담 가능성 높다. 그 이유는 이따 좀 더 우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합원 갈등, 명도라는 건 뭐 누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가주인. 여러분, 상가주인은요, 자기 건물을 재건축하도록 지주택하도록 뭐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지분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2층짜리 갖고 있는데 1층에 세를 2개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세를 내보내면 그
거기서 들어오는 월세 수입들을 이 사람이 갖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지금 여기 사업한다는 이런 여기에는 자 보세요. 여기가 새마을 공고예요. 여기가 이제 저기 세차장 입고 하는 공터 문중 땅이라는 아주 복잡한 땅이죠. 그죠? 포기한 겁니다. 여기를 다 일대를. 그런데 여기도 상가들 있죠? 이 안쪽에도 상가들 있습니다. 그죠? 이 안쪽에도 조그맣게 상가 있고요. 여튼간에 이 건물에 상가가 있는 건물 주인들한테는 건물 지분값만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월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 뻥튀기 하겠죠. 좀 과장을. 자, 사업 좌초 시 투자금 회수 가능성 거의 없다. 법적으로 소송하면 된다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다. 자, 이런 뻔한 얘기였으니까 빨리 건너뛰고 진행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로주택 할 때 우리 추진이 구성한다고 그러죠. 이게 그겁니다. 추진이 구성한다는 거예요. 크게 4단계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원 모집 신고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가로주택에는 없지만 조합원 모집 신고. 우리는 지금 오금동 지주택은 현재 요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조합원을 모집해요. 지금이 이제 신고하고서 지금 모집하고 광고하고 하는 단계죠. 여러분 블로그 광고 막 나오는데 그거를 여러분 무슨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사도요 돈 주면 하고요. 블로그 몇십만 원 주면 막 올려줍니다. 업자들이. 자, 그 다음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돼요. 마치 우리 가로주택도 조합 설립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건데, 하여튼 중요한 건 이미 이 과정은 지나간 거고요. 자, 요것도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조합원 모집 상태인 거고요.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구청에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건 아직 못한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조합 설립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조합 설립이. 사업계획 승인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고요. 참 특이해. 우리 여러 가로주택은요, 조합을 설립해야만이 법이 새로 바뀌어도 우리가 소급 적용을 안 받는다 이랬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와, 여기는요, 그냥 이거 서류만 내는 거였거든요. 원래 서류만 내는 거. 근데 이런 것만 해도 소급 적용을 안 받게 돼 있어요. 특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운 아주 서프라이즈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보세요. 조합원 모집을 신고할 때, 구청이 신고할 때 50%의 사용권원이란 어려운 말인데 이건 토지 사용 승낙서예요. 이거를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50% 이상을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요 자료는 전에 가로주택, 지역주택 하시는 분들이 줬던 가로주택 사업과 지역주택 조합 사업 비교 이렇게 해서 올바른 오금동 재건축 이런 이름으로 해서 줬던 자료인데, 여기 봐보시면 봐보세요. 추진위를 만들죠. 그 다음에 조합원 모집했는데 토지 확보율 50% 이상이라 했어요. 확보율. 여러분 이 확보율이라고 보면 뭐 생각이 들어요? 아, 토지를 샀나 보다. 매입했나 보다. 아닙니다. 왜 이런 이름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는요. 확보율이 아니라요. 구청이 다 확인한 겁니다. 토지 사용 승낙입니다. 그냥 승낙. 법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또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토지 확보율 80%라겠죠. 이것도 이 확보율도 이거 같은 거예요. 확보율이 샀다라는 것이 아니라 토지 사용 승낙입니다. 승낙.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합 설립으로 해서 토지 소유권 확보를 15%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등기 이전을 하는, 알겠죠? 매입해서 그걸 말하는 거고요. 사업계획 승인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의 95% 이상을 또 매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두 가지, 요거와 요거는 진짜 매입해야 하는 거고요. 알겠죠? 요런 것들은 매입이 아니라 그냥 사용 승낙서 사인해 주는 겁니다. 도장 찍고. 알겠죠? 매매 계약이 아니고 말이죠. 자, 여튼 그렇습니다. 요걸 해야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요. 이런 게 있는데 딱 이것만 얘기할게요. 좀 전에 80% 이상의 사용권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용권원이 토지 사용 승낙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토지 사용 승낙서도요.
기타 다른 동의서로 막 불법적으로 막 대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우리가 그렇다는 건 제가 확인한 건 아니니까 여기가 그런 건. 자, 그다음 토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토지 95%를 매입을 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셨죠? 자, 보셨죠? 이런 거. 자, 그럼 제가 잠깐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제가 집에 갖고 있는 거예요. 지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서 여러분들 아마 집에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역주택조합에서 배포했던 겁니다. 제가 이거 영업하시던 분 약간 좀 머리 없으신 분 있죠? 저랑 비슷하게 그분과 참 그냥 저는 뭐 선의적으로 잘 대하고 인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와우, 그 사람 만나면 제가 나중에 따지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성공하기 힘들다? 아니다. 법이 많이 개정됐다. 그러면서 20년 7월 24일 아까 제가 이거 외워두시라고 그랬죠. 7월 24일 날 이런 법들이 대폭 강화되어 부작용이 많이 개선되었다. 7월 24일 이렇게 씁니다. 24일. 자, 넘겨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그때 당시 이걸 보면서 들을 때 그랬나 보다, 나아졌나 보다 뭐 이랬어요. 자, 여기도 이런 게 나오는데 사용권원, 토지 사용권원 이거 뭐요? 사용 승낙서입니다.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그랬는데 제가요 구청 갔거든요. 소유권 확보는 지금 아직 안 하니까 그렇지만 사용권원 토지 사용 승낙서 이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청 직원한테 그거 볼 수 있냐, 조합원이 아니어도 그랬더니 안 된대요. 또 하여튼 볼 수 없어요. 저런 거 말도 안 돼. 지금 공고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공고도 안 해. 지금 조합원 모집하면서. 자, 이건 뭐 법인 뭐 돈이 얼마큼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 자,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체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해야 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조합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돈을 냈어. 그럼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뭐라고 해놨습니까? 미적용이라고 했죠? 오금동 여기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이상하네요. 왜 그럴까요? 자, 그 다음 또 여기는 이런 글들이 많아요. 절대 없으며 성공을 확신합니다. 절대. 와우. 절대라는 건 뭐야? 100%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하죠? 저도요, 우리 가로주택 얘기하지만 15층 반드시 됩니다. 이런 얘기 못합니다. 누구도 몰라요. 신도 몰라요. 그거는. 그죠? 신은 아시나? 자, 그 다음에 신고 필증 교부 2년 이내. 자, 무슨 얘기입니까? 신고 필증은요, 우리가 현재 오금동 여기 우리가 아니구나. 오금동 지역조합이 신고하고 수립 필증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을 할 수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모집을 할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이거를 교부 받은 후 조합 설립도 아니야. 그냥 이거 구청 가서 신고하는 거야. 서류 갖다가. 그 후 2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조합 설립 후 3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득해야 된대.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총회 의결로 사업 종결 혹은 조합 해산을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이것도 미적용. 여기 오금동 가로주택에 지주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참 여기도 또 있어요. 뭐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반드시 오금동 주택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세상에. 제가 그 구청 직원과 통화한 거 녹취를 했거든요. 2번 통화했는데 그랬는데 녹취를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동의해줄 것도 아니고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었죠. 여기 지금 이렇게 사업하는데 얼마나 성공했나요? 최근 들어서. 그랬더니 20년 언제부터 봤는데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더라고요. 한 건도 없었어요. 자,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 그러니까 시공사들이 이제 와서 공사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또 사고를 칠 수 있잖아. 그래서 도망가거나 그들이 그런 경우 이제 보증을 서라는 얘기입니다. 보증을 써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된다 그랬는데 시공사는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 총 공사비의 30에서 50%만 보증을 쓰는 거예요. 아마 보증 나쁜 거니까 뭐 최대한 적게 쓰겠네요. 30% 쓰겠네요. 그죠? 총 공사비에. 그죠? 전체 100%를 100%를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보증하는 그런 것들은 다 뺐네요. 그다음 여기 보겠습니다. 신탁 모든 자금의 보관 업무는 신탁 업체에게 대행해야 한다 그랬는데요. 이분 변호사분이 강의 들으면 나옵니다. 여기 두 번째가 나오나 그러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신탁 이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냐? 신탁 이거 그냥 은행과 똑같다. 돈 맡겨놓고 도장 가지고 하면 돈 그냥 뺄 수 있는 거다. 예전에는 조합이 그냥 돈을 다 갖고 있었는데 좀 문제가 많으니 이런 방법이라도 좀 써봐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는데 신탁업자에게 대행해야 한다 그랬는데 단지 은행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처럼 조합 자금을 절대 이용하거나 횡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변호사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재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뭐 중요한 얘기, 아까 우리 여기 신고를 언제 했다고 그랬죠? 신고를 7월 20 법이 바뀐 게 7월 24일 날 24일이라고 그랬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오금동 지주택은요, 7월 23일, 작년 7월 23일에 모집 신고 서류만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봐보세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50%를 내야 돼요. 50% 이상 받은 걸 내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는 그런 법이 없었어. 23일까지는. 즉 새로운 바뀐 법이 시행된 게 작년 7월 24일이에요. 24일 날부터 법이 시행되는데 이 사람들은 구청에 모집 신고 서류를 제출한 날이 23일이에요. 소급 적용이 안 돼. 소급 적용이 안 되는데, 자, 제가 구청에 확인하니 올해 10월에 구청의 권고에 따라 토지 사용 승낙서 50%를 맞춰서 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열심히 이제 영업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물었죠.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23일 날 모집 신고서를 냈고 법 시행은 24일부터 했으니 소급 적용을 안 받는데 이걸 왜 냈습니까? 그랬더니 구청에서 좀 깨름직한 거라. 그래서 요거를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올해 10월에 이것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봐보면 7월 24일 날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해야 되는 게 50% 사용권, 토지 사용 승낙서. 그 다음 나중에 조합 설립 인가를 할 때는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80%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15%의 토지 소유권을 등기 이전하는 것을 확보해야 돼. 이게 다 7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이거 돈 들어가고 엄청 저기 한 일인데, 이거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랬더니,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80%, 전에는 50% 받았는데 30%를 더 받아서 80%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요. 그랬더니 이거는 50% 이거 했었으니까 이거는 받으라고 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얘기해. 애매모호하게. 원래는 소급 적용 안 받는 건데 구청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 때에는 토지 매입을 95% 해야 되는데 이거는 원래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주택에서 광고를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서 7월 24일 일자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많이 개선돼서 이제 괜찮다 했는데 세상에 자기들 신고는 서류만 달랑 내면 되는 거였던 모집 신고 서류는 7월 23일에 해놓은 거예요. 하루 차이로 말이죠. 여러분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의도가? 자, 그러면 보세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분을 세대를 몇 개 이렇게 샀다라는 얘기 이제 저도 들었어요. 그것도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 영업하시는 분에게 15%는 많은 돈이 들겠네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오금동 지역주택 요 단계예요. 오금 지주택의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 기간 하고서 이거 하고 하면 되는데 이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자,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이유를. 자, 보겠습니다. 조합 가입 계약서에 들어가는 신규 항목이 있는데,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2012년 11월 이후에 모집 신고한, 자, 여기 오금동 지주택은 언제 신고했다고 그랬죠? 7월 23일입니다. 23일. 그러니까 12월 법이 개정돼서 12월 11일 이후에 모집 신고를 한 오금동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7월 23일이니까 한 조합의 조합원 모집에 가입해서 가입비를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했습니다. 철회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저 30일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재건축이라는 것은 너무 큰 사업인데 자기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서 가입비를 냈어. 그러다가 30일 내에 나 안 할 거야.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사업은 원래 재건축 오래 걸리는 거잖아. 좀 기다려봐야지 알지. 그게 또 중간에 의심나서 전화해도 영업 직원도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고 말이죠. 그죠?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 30일도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조항도 지금 여기 현재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작년 12월 11일 이후에 조합에 가입한 사람, 지주택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것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아까도 조합 모집 신고, 지금 오금동 지주택은 현재 이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모집을 할 수 있는 단계. 이후 수령인구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서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여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합 인가 후 3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다? 해산해야 된다?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녹취되어 있는 구청 직원이 뭐냐면 근데 총회를 통해서 다 저기 하면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청 확인한 얘기입니다. 녹취돼 있어요. 이거는 아마 그래서 그렇다길래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조합원들이 자기 돈이 중도금도 돈이 들어가 있어. 그럼 이걸 중도에서 해제하면 다 돈 이미 다 빠져나갔을 텐데, 그죠? 업체로부터 돈 다 뺐을 텐데, 이거 사업 무너지면 돈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총회에서도 아마 조합원들도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잘 합시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죠? 그죠? 아까 찾았네. 아까 여기에 보면 그 지주택에서 주었던 거 30일 내에 청약 철회하는 경우 가입비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 이렇게 분명히 적어놨어요. 이 사람들이. 그죠? 적용 안 돼요. 이거 진짜 완전 사기 아닙니까? 하루 차이로 그렇게 신고를 해놓고서 참 놀랬어요. 저는 이거 보고서.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뭘 보냐면 아까 안 보여드린 게 있구나. 자, 이거 볼게요. 조합원 자격.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됩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는 날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로서 무주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택이거나 혹은 그 중에 한 명이 85제곱미터 이하의 한 채만 85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주택이거나. 그 다음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온 사람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건 조합원 자격이고요. 그 발기인, 즉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바지 사장이든 진짜 사장이든 그 사람은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일단 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인과 배우자가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지주택도 하고 그죠, 가로주택도 하고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 자기 소유로 두 개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고민하시는 분은 가로주택이든 아니면 지주택이든 뭐 선택하셔야 되겠죠. 자, 요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 2년이 내에 뭐 결정이 된다, 3년 내에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오금동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구청 직원에게 확인한 겁니다. 자, 위험성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금동 지역주택 그 블로그 광고, 다 블로그더라고요. 광고에는 그 시공사를 얘기 아직 안 하더라고요. 시공사 얘기를. 그런데 자, 보세요. 지역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시공사와 공동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광고할 때 그런다는 거죠. 아, 무슨 건설사와 같이 합니다. 응? 믿어도 됩니다.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자, 보세요. 아까 순서 봤던 거 보면요. 자, 사업계획 승인은요,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토지 매입 95%를 됐을 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95%가 쉽습니까? 엄청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거가 된 다음에 시공사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토지를 95%까지 다 확보했다는 얘기는 거의 성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큰 문제가 없겠죠. 물론 그 뒤에도 문제를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광고 초반에 조합도 설립 안 됐는데 무슨 건설사와 합니다, 뭐 대형 건설사와 합니다, 이건 뻥이란 얘기입니다. 이걸 믿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발기인은 아까 얘기했지만 조합원은 6개월 거주지만 발기인은 1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자, 조건을 무슨 얘기냐면 발기인의 조건은 조합원 자기가 동일해요. 차이는 이거밖에 없어요. 6개월 거주했느냐 1년 거주했느냐. 그러면 그런 조건으로서 발기인이 말이죠, 주택이 없거나 혹은 아니면 85제곱미터 이하 하나짜리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조건으로서 발기인이 어떻게 15%되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가. 자,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을 외부 일반 조합원을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 계약금 받고 중도유학금 막 하는 거죠. 그 돈으로,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돈으로 막 뭐 땅 사고 뭐 영업비 쓰고 하겠죠. 그런데 말이죠, 실제 이렇게 재산이 없는 발기인이 여기 우리 여기 사무실 들어왔죠. 지주택 사무실 들어와서 또 사람 여러 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삼전동에 그 홍보관 만든다고 하죠. 그거 만들어야죠. 또 지금 뭐 요즘 뭐 프랜카드 걸어야죠. 여러 가지 그 홍보해야죠. 또 홍보 인력 뭐 100명 뭐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오늘 들었어요. 그거 돈 하려면 아직 조합원도 모집 안 했는데 지금까지 아니 조합원을 모집 안 했잖아요. 돈이 안 들어왔잖아. 지금까지 돈을 누가 대요?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 발기인이 할 수 있나요? 여기에서 지주택의 비리에 싸기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최근 MBC에서 지주택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죠. 거기 보면 대행업체라는 건요, 정비업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우리 그 7개 동이 계약한 데 뭐 코리아 UNC 있죠? 코리아 UNC가 정비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MBC 그 뉴스 보도를 보면서 정비업체, 대행업체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코리아 UNC랑 연관 짓는 거 아닌가 걱정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런 대행업체와 코리아 UNC는 그러니까 하는 업무는 같지만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지난번 뉴스에서 나온 게 뭐예요? 정비업체 사장이 바지 사장을 두고 발기인을 둬서, 그죠? 그러니까 조합장은 껍데기 허수아비고 바지고 조합장은, 정비업체 사장이 일을 다 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여러 용역비 같은 거 자기가 뭐 100억을 가지고 있다나 여튼 뭐 몇십억을 가지고 있다나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즉 이거는 그 발기인이, 사장이 정비업체를 아래 자기가 두고 있으면서 혹은 자기가 타협된 어떤 그 얘기가 되어진 대행업체가 짜고 치든, 그죠?
아니면 정비업체가 원래 오리지널 사장인데 바지, 발기인 혹은 조합장을 두어서 하든 이런 비리가 애당초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만약 가로주택 한다면 돈이 정비업체가 주나요? 코리아 유엔씨가 주나요? 아니죠. 정부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LH나 SH랑 하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용역비를 주죠. 그죠? 우리는 순수한 주민들이에요. 주민들. 그리고 여기는 그 용역을 행해주는 업체이고, 그리고 여기는 11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송파에서 6군데 하고. 그러니까 지주택에서 하는 정비업체랑 같다고 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채팅방에서도 자꾸 우린 LH 해야 되는데 왜 코리아 UNC를 해요? 이런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LH랑 하더라도 우린 정비업체가 필요한 겁니다. 코리아 UNC가 아니라 어디라도 말이죠. 제발 그런 질문은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자, 업무대행사나 혹은 조합장이 알바키. 무슨 얘기냐면 여기 토지를 지분을 이제 확보해 가고 있는데 설사 91%를 토지를 확보했어. 그런데 91%에서 4% 남았잖아요. 4%인데 조합장이나 그죠? 정비업체가 몰래 자기네가 사뒀어 여기다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원래는 한 뭐 5억 시세 5억인데 나 10억 줘도 안 나간다. 12억 줘야 된다. 막 이렇게 배짱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어디 들어가? 업무대행사나 조합장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건축 완공에도 높은 분담금. 아주 그 지난한 싸움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신고까지 하고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 2년이 내 못하면 뭐 무슨 규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야?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이 중간 이 위치에서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사업비는 들겠죠. 영업비는 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합원들이 돈 낸 거 계속 소진하겠죠. 그죠? 땅 산다고 소진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지분 매입도 계약금만 내고서 거길 매수했다고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막 찾아보면서 지주택에 성공한 사례를 봤어요. 그래서 그분은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아주 조심해서 했는데 거기를 투자를 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왜 했나 그랬더니 거기는 제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지가 학교야. 학교를 아마 옮기나 봐요. 학교 부지에다가 아파트 짓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했던 건 뭐냐면 이런 데 하려면 뭐야? 주인들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너무나 복잡하잖아. 그죠? 근데 학교는 뭐야? 법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학교랑만 주택 조합과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토지 매입은 깔끔하게 끝나는 거잖아. 와우, 세상에 그런 건이 있었더라고요. 하여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분제 계약 여부. 그러니까 지분을 서로 뭐 업무 대행사 즉 정비업체도 지분을 이만큼 내서 나도 뭐 감당하겠다 책임이든 뭐든. 그런데 손실이 나면 업무 대행사가 부도 내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조합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